안세영의 폭로 사태가 날이 갈수록 충격적인 새로운 사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어제 협회의 입장문과 코치진들의 집단 성명으로 상황이 돌변했는데, 오늘은 안세영의 슈퍼스타급 대우를 놓고 1월 면담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안세영이 공항에서 새로운 폭로 없이 자리를 떠나면서 현재는 협회의 주장이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요즘 세대나 시대의 스포츠 스타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안세영 때문에 협회나 다른 선수들이 이득을 보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오늘은 안세영이 대표팀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브랜드 계약을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세영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자마자 이제는 금메달을 땄으니 광고 모델도 하고 싶다, 많은 연락을 부탁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1월 면담 내용과 함께 결국은 모든 것이 돈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월 면담 당시 협회에서 안세영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려고 노력했지만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내용은 수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협회는 현재 안세영이 요구하는 것은 협회가 할 수 있는 만큼 힘껏 지원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세영의 눈높이와 기대가 너무 높았던 것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안세영의 눈높이가 손흥민과 김연아에 맞춰진 기준이라면 협회가 많이 부족하게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어제 안세영을 위해서 개인 트레이너 2명과 한의사 주치의 1명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협회가 공개한 안세영의 요구사항은 슈퍼스타 딜레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안세영이 자신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 별도 협상을 시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세영은 기존 후원사 신발 대신 다른 회사의 신발을 신겠다, 컨디션 관리를 위해 비즈니스석을 타고 싶다, 선후배 문화 더는 참을 수가 없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사항이 공개가 되면서 안세영에 대해 너무한다, 다른 선수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안세영이 배드민턴 협회에 이용당하고 혹사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제 배드민턴 협회의 입장문으로 그동안 협회와 감독, 코치진들이 안세영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어제 공개된 대화록과 업무일지에는 협회의 코치진들이 그동안 안세영과 관련된 면담과 케어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배드민턴 코치진 전원이 서명한 입장문에는 안세영이 파리에 있는 한의사는 싫다, 지금 한국에 있는 한의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까지 공개했습니다. 안세영의 전담 트레이너였던 한수정 트레이너의 그만두게 된 계기도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안세영이 직접 감독에게 한수정 트레이너가 자꾸 이상한 것을 요구한다, 너무 힘들어서 한수정 트레이너와 그만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안세영이 한수정 트레이너와 함께 올림픽에 오고 싶어 했는데 협회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라고 보도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일부 사실이 서서히 공개되면서 진실 공방이 치열하지만 결국은 안세영이 별도 브랜드 계약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최전성기를 맞이하면서 개인 브랜드 계약이 상당히 높게 형성될 것은 확실합니다. 앞으로 몇 년간 전성기 시절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안세영입니다. 배드민턴 협회의 규정대로 27세가 되어야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다면 그때는 아무도 후원 계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만 22세의 안세영은 최대한 빨리 개인적으로 브랜드 계약을 하고 싶어 합니다. 신발만이라도 따로 계약하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놀랍게도 대한배드민턴 협회는 대한축구협회 다음으로 대한민국에서 후원 스폰서 금액이 많은 협회입니다. 협회의 메인 스폰서로 들어오는 용품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라켓과 셔틀콕에다가 유니폼과 신발까지 모두 대한배드민턴 협회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용품사들이 상당히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대한배드민턴 협회의 요구를 들어주는 이유에는 안세영이라는 개인 브랜드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안세영이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스포츠 스타인데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아도 독점적으로 메인 모델로 사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대표팀에 들어오면 유니폼은 나이키를 입고 신발은 아디다스 축구화를 신을 수 있습니다. 나이키는 대한축구협회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신발은 손흥민 개인이 아디다스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축구협회는 이런 허용이 가능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일이 모든 용품에 대해서 철저하게 권리를 가지고 대표팀 선수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손흥민뿐 아니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까지 나이키 유니폼 착용은 협조하지만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배드민턴 협회는 이런 권한이 전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팀 선수들은 배드민턴 협회와 계약을 한 용품 회사의 제품을 무조건 착용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대표팀 선수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실업팀이나 협회 주최 대회에까지 일부 적용하기도 합니다.
용품 회사에서 브랜드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면 강제적으로 통제하여 줄 것을 배드민턴협회에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안세영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강제 규정이라고 반발할 만합니다. 한참 전성기 시절에 개인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막대한 금전적 수익을 완전히 배드민턴협회에 빼앗기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면 대표팀 선수로 뛸 수가 없고 대표팀 선수가 되면 개별적인 계약을 절대 안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배드민턴협회도 안세영이라는 스포츠 스타를 보유함으로써 얻는 금전적인 수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절대 개인적으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배드민턴협회와 용품회사에는 몇 년에 100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대한배드민턴협회 등 스포츠단체들의 수지타산에는 한 명의 스포츠 스타가 차지하는 수익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다른 스포츠단체들도 수백억 원의 요품 계약에는 단 한 명의 스포츠 스타를 보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방수연 해설위원이 언급한 대로 안세영이 혼자서 금메달을 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세영은 개인이 더 치열하게 훈련하고 준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안세영이 배드민턴협회에 가져다 주는 수익은 투자 대비 더 엄청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명예를 어떻게 금전적인 계산을 앞세워 쉽게 그만둘 수 있는가라는 비난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생각이 갈수록 대표팀 선수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당장 엄청난 금전적인 수익을 전성기 시절에 그것도 후원사들의 집요한 요청이 들어올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기를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여기에 국가대표로서의 명예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주장이 요즘 세대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로서 명예와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가슴 뛰며 몸이 부서져라 뛰지만 MZ세대의 후배들에게 그것을 강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스포츠 스타들의 저항과 반발은 결국은 모든 것이 돈 문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또 확인하게 되고 있습니다. 최근 축구대표팀 감독을 자원한 홍명보의 경우도 알고 보면 연봉 30억 원에 눈이 돌아간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놀랍게도 축구협회는 홍명보의 연봉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홍명보가 한국 축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처럼 포장을 했는데 연봉이 공개가 되면 결국 돈 때문이구나, 역시 땅명보답다는 비난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는 홍명보의 연봉이 공개되면 홍명보가 욕을 또 바가지로 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대표팀 감독을 하고 싶었다더니 최근에는 진짜 한국 축구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한다는 헛소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안세영과 손흥민, 홍명보의 이야기를 하면서 안세영의 개인적인 욕심인지 아니면 지나친 희생인지 돌아보았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은 안세영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지요?